안녕하세요. 소중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도착한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늙은이가 서 있으면 어때?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내 자리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봤나? 지금 할머니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버스 안의 소란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고 20대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할머니를 무시하고 있었죠. 이현우는 오늘 면접을 앞두고 긴장된 상태였지만 이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께 자리 양보해드리는 건 기본 예의입니다. 일어나세요. 이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죠. 청년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이현우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현우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2년 차였습니다.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손에 쥔 예상 질문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답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외할머니의 병원 영수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쓰러지신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었죠. 어떻게든 이번엔 합격해야 해. 이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취업해야 했죠. 거절 통보로 가득한 메일함을 떠올리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의사의 말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할머니가 계신 병실 창가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 자란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이현우의 편이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늦게까지 채소를 팔아 학비를 마련해 주셨죠. 이제는 이현우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현우는 내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30분 남았군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같은 걸음으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현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는 그런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어디 가나? 면접 보러 갑니다. 그런가, 중요한 날이구먼.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현우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잠시 편안해졌죠.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현우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이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걸으며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할머니에게서는 친근함이 느껴졌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젊은이는 참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는데 말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현우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했죠. 할머니를 보니 제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이현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나왔습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벌써 며칠째였죠.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이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가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용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남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 할머니 앞에서는 솔직한 마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대형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휘날리며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죠. 이현우는 처음 만난 이 할머니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면접은 어디서 보나요? 대양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제 스펙으로는 조금 어려운 곳이지만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정성껏 싸주시던 도시락, 학교 행사 때마다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응원해 주시던 모습, 그리고 늦은 밤까지 시장에서 일하고 돌아오셔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런 할머니가 계셔서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군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이현우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큰 회사 건물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면접 잘 보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머니의 말에 이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이현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를 용기가 생겼고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현우는 대양식품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이현우님, 면접 보러 오셨나요?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닦인 유리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넥타이를 바로잡았죠. 면접 대기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11시 면접 지원자입니다. 접수대의 이름을 말하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현우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떠올리며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도쿄지사에서 근무하셨다고요? 영어와 일본어 모두 가능하시군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이현우의 자신감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죠. 특별할 것 없는 대학 졸업장, 특출난 경력도 없는 신입 지원자의 이력서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은 이현우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면접장 문이 열리자 5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현우는 침을 삼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현우 씨, 해외 경험이 없네요. 외국어 능력은 어떻습니까? 첫 질문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우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해외 경험은 없지만 영어는 업무에 지장 없는 수준입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메모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이현우는 질문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타 지원자들에 비해 귀하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이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화려한 스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버스에서 할머니를 도왔던 순간, 그리고 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펙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려 노력합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이현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다른 면접관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양식품에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사의 정직한 식품 철학과 사회 공헌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우의 답변이 끝나자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답변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렸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현우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이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자신은 초라해 보였죠. 또 탈락이겠지. 지난 수십 번의 면접 결과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이현우의 마음은 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외할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점점 바닥나가는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가 떠올랐고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현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현우의 손은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고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보니까 이미 수십 개 회사에서 탈락했네. 자기 자신을 향한 비관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병원 침대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술은 꼭 필요합니다. 비용은 상당할 거예요. 이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면접장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현우를 포함한 모든 지원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다들 준비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에 직원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이현우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았죠. 대양식품의 회장이 직접 면접장에 오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러 임원들에 둘러싸인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에? 이현우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 주변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 대양식품의 장명숙 회장님이십니다. 자수성가한 위대한 여성 기업인이시죠. 옆에 있던 직원의 말에 이현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로 시작해 식품기업 회장이 된 전설적인 인물,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였다니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명숙 회장은 면접실 앞에 다가오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현우와 마주쳤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현우 씨,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네요. 장 회장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녀가 한 지원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죠. 이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회장님. 장 회장은 주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제가 직접 주관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주세요. 그 말에 모든 지원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현우도 예외는 아니었죠.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에서의 그 행동이 우연은 아니었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현우는 아직도 혼란스러움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지원자들의 시선이 이현우에게 향했죠.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현우님, 회장님께서 먼저 뵙자고 하십니다. 따라오세요. 이현우는 떨리는 다리로 면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 회장은 웃는 얼굴로 그를 반겼습니다. 앉으세요, 이현우 씨.
우리 정식으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현우에게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버스에서의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이현우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면접실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명숙 회장은 이현우 맞은편에 앉아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이현우의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 우리가 버스에서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 속에서도 사람의 본질은 드러나는 법이죠. 장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현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 회장은 이력서를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펙만 보자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종이에 적힌 숫자나 글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력서를 덮고 이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죠. 당신이 버스에서 보여준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인성이죠. 이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회장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버스에서의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죠.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망설임이 필요 없다고.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감동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그럼 이현우 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진솔하게 말해보세요. 이현우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면접 답변이 아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이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현우는 주머니에서 병원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에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죠.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면접이 절실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펙이 좋은 회사는 다 떨어졌고 남은 지원서 중 하나가 여기였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준비를 하면서 귀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식품,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이 제 할머니의 가르침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도 재래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채소 장사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스펙이 아닌 인성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현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 우리 회사는 실력보다 인성을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심과 행동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기대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장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현우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왠지 모를 희망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6장.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현우의 귀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아직도 의아한 눈길로 이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현우님, 회장님께서 다시 면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면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장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 회장은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중했지만 눈가에는 따뜻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굳어진 몸을 이끌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이현우 씨,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면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현우는 긴장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현우 씨,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세요. 순간 이현우의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합격이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인사팀에서 계약서를 준비할 겁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그동안의 절망과 고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장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이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이현우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을 테니 회사 휴게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인사팀에서 안내할 겁니다. 이현우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하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니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병실로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이현우.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떨림을 알아차리셨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 있니? 면접은 어땠어? 이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대양식품에 합격했어요. 잠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현우가 정말 잘했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병원비 다 낼 수 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 첫 월급으로 할머니 좋아하시는 갈비탕 사드릴게요. 할머니와 이현우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전화를 끊고 이현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자신의 손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게실의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던 이현우의 귓가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장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현우는 급히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했나요? 장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장 회장은 창가로 다가와 이현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도시의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 따스한 빛이 마치 이현우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우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휴게실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계약서입니다.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서류 한 장을 이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니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병원비 영수증이었고 지불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께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진도 배정했습니다. 이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건 나와의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식구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우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장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맑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한 것뿐입니다. 내가 처음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먼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께 받은 은혜를 직접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우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 회장은 다시 이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우 씨,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도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회장은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현우 씨.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턱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할머니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세요. 당신의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회장이 나간 후에도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그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8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8장. 다음 날 아침, 이현우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 준비생이었던 그가 오늘부터는 대양식품의 직원이 됩니다. 너무나 큰 변화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병실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 첫 출근 날이구나. 아침은 먹고 나가니 긴장하지 말고 힘내라. 이현우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장 회장님이 해주신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분을 만났구나. 하늘이 우리 현우를 도운 게지. 그 은혜 절대 잊지 말거라.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서는 이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제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길을 걸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늘은 더 푸르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 밝아 보였죠. 그의 마음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양식품 본사 앞에 도착한 이현우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그의 일터가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이현우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인사를 하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방문증이 아닌 사원증을 받아 목에 걸었죠. 그 작은 카드 하나가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현우 씨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첫날은 직접 안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 주세요. 이현우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신입사원을 안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비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침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우 씨.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장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 회장은 손짓하며 이현우를 창가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 우리 회사의 시작을 아십니까?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회장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나는 재래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 내 채소를 모두 사주셨죠.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볼 거야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장 회장의 눈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현우 씨가 버스에서 보여준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정직한 사람, 함께 가는 사람. 장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사원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함께 가는 사람. 그 아래에는 이현우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현우 씨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현우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장 회장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 회장은 이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장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함께 가는 사람. 그 사운 아래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침 햇살에 밝게 빛났습니다. 그날의 인연이 이현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버스에서의 작은 친절이 평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의 가치였습니다. 이현우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는 할머니의 사랑과 장 회장의 믿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